저희가 신약 후보 물질을 찾고 그것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약물로 디벨롭 하느냐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픈 이유를 먼저 규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질병과 관련된 우리가 좀 분자적인 타겟, 주로 이제 단백질이 되는데 어떤 단백질이 그 질병과 관련이 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타겟이냐 하면은 약물의 타겟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을 공격할 수 있는 약물이 결합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단백질이 이런 약물에 의해서 조절되었을 때 과연 질환이 극복이 될 수 있냐를 많은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이 밸리데이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약물을 찾고 약물의 효과가 밸리데이션이 되면 저희가 이제 동물에서 실험을 하고 이것이 임상에 가서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임상에 들어갈 수 있는 약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약물이 임상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이언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왜 여기가 이 스텝을 중요시하냐 하면은 신약 개발에서 시간과 비용의 엄청난 부분이 이 임상 단계에서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약물 개발이 실패하는 것에 비해서 여기 들어가서 약물 개발이 실패하면 웬만한 회사는 휘청휘청 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저희 나라 같은 후발주자들, 제약의 경험이 부족한 후발주자들에게는 좀 더 차별화된 전략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신약 개발을 위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단계에서의 신약 디벨롭먼트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 통계를 낸 자료인데요. 그래서 91년 이전에 10년 동안에 신약 개발에서 실패한 이유를 쭉 보면요. 주로 파마코키네틱스라고 해서 약물 동태학, 약물이 몸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흡수되고 배출되고 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후보 물질들이 시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1년 이후 2000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의 패턴을 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기술적으로 거의 다 극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약물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톡시콜로지입니다. 이것은 약을 먹었을 때 약효의 문제가 아니라 부작용이 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은 사람들이 약을 먹어서 질병 치료에도 관심이 있지만 약을 먹어서 부작용이 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만큼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약물은 아무리 약효가 좋아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의 분야의 질환 치료제들이 임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20% 이하입니다. 그래서 임상까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가서 임상을 통과할 가능성은 특히 저희가 관심 있는 항암 저희 분야는 한 5% 정도의 약물만 임상을 통과해서 시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여기서 희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약 개발, 특히 저희 같은 후발주자들이 신약 개발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임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톡시콜로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파라다임이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을 21세기의 드럭 디스커버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드럭 디스커버리와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항암제를 먹더라도 요즘은 그것을 먹고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작용이 없지 않으면 시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세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물을 설계하고 그 약물의 작용 기작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저희가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신약을 디자인하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임상에서의 프로파일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특정 질환의 원인이 되는 특정 단백질을 공격하기 위한 약물을 디자인했지만 오늘날은 그 특정 타겟이 아니라 몸속에 있는 아주 많은 타겟에 대해서 그것을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비아그라 같은 약물은 발기부전제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실제로 그 비아그라는 원래는 심혈관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로 나타난 발기 촉진 현상이 그 약으로 더 유명하게 만든 거고요. 또 하나 최근에 대표적인 것은 바약스라고 머크의 매출의 한 10% 정도를 차지한 약물인데 1년에 한 25억 불 정도의 매출 차지한 약물이 최근 시장에서 철수됐습니다. 그것은 심혈관계 쪽의 부작용 때문에 시장까지 나왔다가 약물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희생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원래 그 약물을 디자인할 때 그 타겟 이외에 몸속에 있는 수많은, 아까 이지혁 교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그 단백질의 어떤 것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약물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많은 타겟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액션 메커니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유전자 발현 현상을 복합적으로 보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최근에 사용되는 그 말이 이제 피지오마이드 프로파일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지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놈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놈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놈, 유전자의 전체적인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보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무슨 간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간암에서의 그 지놈의 익스프레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간암 치료제지만 이 약물의 정확한 부작용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 전체 저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의 유전자 발현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피지옴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해야 되는 이러한 저희가 새로운 문제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21세기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저런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저희가 R&D에서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어떤 여기 프리딕티브 톡시콜로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임상에서의 부작용을 미리 저희가 컴퓨터나 아니면 실험실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마이크로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전자의 발현, 우리가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크닉이고, 이와 관련된 실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험이 보통 한 몇만 개의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러한 NCBI와 같은 미국의 데이터베이스는 약 11만 개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다양한 인간이나 동물의 조직으로부터 데이터가 모아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는 결국은 홀 바디, 전체 인간의 몸에서의 발현 패턴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들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실험을 해서 디파짓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있지만 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는 표준화의 기법이 바이오인포메틱스의 오늘날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데이터들,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핸들링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준화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했고요. 이러한 표준화 방법을 통해서 비로소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서 이런 약을 먹었을 때 유전자의 발현 패턴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프리딕티브 톡시콜로지라는 임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0부터 1400까지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1400 종류의 다양한 샘플, 생물학적 샘플에서의 발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험자들이 연구실에서 하면서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진 A1, A2, A3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이렇게 1400개라는 다양한 샘플을 해서 실험을 해보면 모든 유전자는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파일을 피지옴와이드 저희가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신체 장기에서의 발현 패턴을 실험을 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표준화된 방법으로 컬렉션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으로써 이 약을 먹어서 건드리는 유전자들이 다른 조직이나 장기에서 어떠한 액션을 할 것이라는 걸 프리딕션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저희가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웹으로 일부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암과 관련된 유전자, 기존의 다른 방법으로는 잘 디텍션이 되지 않은 암과 관련된 유전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저희가 찾은 것을 최근에 이제 논문으로 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암과 관련된 유전자라든지 우리가 약물을 개발할 때 임상에서의 톡시콜로지를 프리딕션 할 수 있는 좋은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서의 그 부작용을 극복을 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표준화에 대해서 제가 하나 예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엔 벌추얼 스크린이라고 해서